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꿈꾸는 목사 이찬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성경 인물연구 보아스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2장 본문을 중심으로 그 속에 담긴 보아스의 마음과 생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나오미와 룻의 처지와 형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오미가 그의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녀 소유의 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향할 때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하고 있던 땅들을 처분하고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이 시모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삭 줍기를 하러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추수 상황을 살펴보러 나온 땅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첫 등장은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먼저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도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서로 친근한 사이라는 느낌입니다. 평소에 보아스가 자신의 농장 일꾼들에게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너그럽고 자애로운 지주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꾼들 속에서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그의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그녀가 누군지 묻는 장면에서는 일을 맡긴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충분히 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도 농장주를 적대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오늘날 삭막한 대립과 투쟁으로 일관된 우리 현대사회의 노사관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각종 갑질 사건과도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과 대화는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마음과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비록 실제로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남겨진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과정과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된 사연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과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고 배려하는 모습과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지시하는 장면에서 룻에 대한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왜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 이토록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밭의 일을 거들어주는 일꾼도 아니고 오히려 곡식을 축내러 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20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아마도 본문에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룻이 결코 남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과 보아스의 가족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 멀리 타향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에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보아스는 내 아들 너의 남편 기론의 절친이었지. 참 착한 아이였단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 보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아들들과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소꿉장난하고 병전놀이하면서 뛰놀던 고향 초등학교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룻의 남편이었던 기럸과는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단짝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더 특별하게 여겨졌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가깝게 지내던 고향 친구인 기럸과 보아스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기럸의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그때 헤어지기 싫었지만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 막을 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친구를 떠나보냈던 보아스는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친구 기럸이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 친구의 미국인 아내 룻만 친구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설고 물서른 한국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무렵 보아스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2세 경영인이 되었는데 마침 그 회사 공장에 현장 시차를 나간 날 그 공장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 소꿉친구 기럸의 아내 예쁜 미국댁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룻을 챙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아스의 캐릭터는 우정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과 보아스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2장을 통해 보아스가 룻에게 왜 그토록 잘해주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홀로 타향에 찾아온 친구의 아내 룻을 만나 어린 시절 절친 기럸을 생각하며 친구의 비보에 가슴 아파하는 보아스의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단락별로 나타난 보아스의 캐릭터를 정리해보면 첫째, 일을 맡긴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을 충분하게 주고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너그러운 리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에 대한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우정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리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3장을 통해 세상을 먼저 떠난 어린 적 친구 대신 그의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보아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